예, 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 뭐래도 청와대는 대윤. 윤석열 후보자 얘기인데 2위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강골 이미지에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도 많았는데요. 먼저 윤석열 후보자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리를 보여주는 장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중수 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과장 한번 만나봐라. 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정해주는 거를 변호사 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건을 알선하고 선임시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저 논란의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왔습니다. 근데 박준 변호사, 오늘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소개가 아니라 1년 뒤에 실제로 선임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청문회 과정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 같았는데 저 얘기가 좀 논란이 됐었고요. 예. 결국 변호사를 소개했냐, 선임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는 자기는 단순 어떤 선임까지는 안 갔다고 얘기했는데 1년 이후에 그 해당 이남석 변호사가 2013년 8월 달에 검찰 조사를 할 때 이 선임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1년이 지났으면 이게 선임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 소개를 한 건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자의 해명은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법조 출입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1년 뒤에 선임이 됐다. 그럼 이게 중간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를 해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때 당시 2012년 9월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찰의 내사 단계였는데 그때는 경찰에 일단 선임계를 내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선임계를 내고 활동을 한 건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설령 선임계를 정식으로 내지 않고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때도 변호사법 36조는 단순히 선임을 안 됐어도 소개 알선 유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117조에 따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예. 이 변호사법의 문제는 윤석열 후보자의 7년 전 발언, 그러니까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는 말이 사실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위증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7년 전이든 지금이든 이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난 겁니다. 화면 보시죠.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 얘기는 마이크 꺼진지 모르고 했던 얘기고 화면 같이 보시면 장혜찬 평론가님. 어쨌든 지금 큰 그림이 거짓말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나머지 그 윤석열 후보자의 지인들, 측근들은 지금쯤에 윤석열 지키기 구하게 나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7년 전과 지금의 이야기가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걸 인정해버리게 된다면 위증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또 윤석열 후보자가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윤 후보자나 그 측근들은 7년 전 방금 공개된 기자와의 녹취록 저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7년 전에 거짓말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7년 전이긴 하지만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 특수부 부장으로서 엘리트 검사였고요. 본인의 측근인 검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언론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거짓으로 인터뷰를 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정법, 변호사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도 거의 지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법을 어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직한 윤석열이 어쨌든 7년 전이라 할지라도 자기 식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강직한 검찰총장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먼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윤대진이라는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되었을 때 2인자인 제1차장으로 바로 이 윤대진 검사를 임명해버립니다. 예. 지금까지도 굉장히 측근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의 개인관계로 거짓말을 했다.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의혹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정대 국장. 예.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가 윤대진 검찰국장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7년 전에 거짓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윤대진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윤우진 그 피의자의 동생이잖아요. 그럼 변호사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호사법 36조에도 다른 만약에 변호사를 소개해주면 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나 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이라든지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에는 소개를 해줘도 괜찮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대진 검찰국장은 아무런 죄가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까지 무릅쓰고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얘기를 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7년 전께 좀 만약 잘못됐다면 언론 기자랑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넘겨짓기 질문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자 해명은 그렇습니다. 윤대진이 좀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러면 내가 한 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자한테 거짓말한 게 가장 아름다운 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변호사법 위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반될 여지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리고 소개가 되고 선임됐는 게 1년 이후면 이게 선임하고 이 관계성도 좀 없어 보이고 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도덕성에 이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오히려 자기 후배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라면 이해할 공부도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변호사법 그리고 거짓말 이 두 가지 중에 변호사법은 좀 논란이 있고 거짓말 부분은 좀 확실해진 것 같아서 강선우 대변인 저랑 같이 이거 한번 보시면 여당 내에서도 좀 말이 달라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기역 사유가 못 된다고 했는 반면에 오늘 금태섭 의원은 명백한 거짓말에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이 문제를 좀 전체적으로 짚어보자면은 아마도 12년도에 인터뷰했던 그 말이 조금 더 거짓이라는 거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증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이 위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기억에 반해서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본인의 주관적인 기억에 반해서 진술을 했느냐.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그 워딩을 보면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기억에 반해서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본질을 조금 따져보자면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 적임자가 아니냐를 따지는 자리였잖아요. 청문회가. 예. 그렇다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크게 두 덩어리로 보자면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 그리고 검찰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서 기인해서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그 부분에 관해서 보다 좀 날카롭고 보다 좀 깊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잠시만요. 강소연 부대변인. 그럼 금태섭 의원의 말처럼 사과해야 된다는 데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세요? 저는 그 논란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든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국민 앞에서 입장을 한 번 더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위증 논란의 야당의 비판까지 감수하면서도 윤석열 후보자는 왜 대체 윤대진 국장을 감쌌을까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소위 소윤과 둘이서 서로 정말 소인배다운 의리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 이렇게 의리 있는 형제 같은 우리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폭 영화에 조폭들이 정말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말 모든 분이 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야, 야당은 조폭적 의리라고까지 원색 비난하는데 하정대 국장 그런데 이 소윤 대윤이라 불리는 이 두 사람을 좀 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을 당시에 제일 먼저 부른 게 윤대진 국장이었다는 거예요. 예, 윤대진 국장을 서울지검 1차장으로 처음으로 불렀죠. 서울지검 2차장 자리라고 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서울지검에서 가장 인사의 핵심 자리인 것뿐만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검사장 자리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부른 것 자체가
왜 그러면은 윤대진 검찰국장을 거기로 불렀을까? 그동안에 이제 큰 사건 둘 다 특수통이거든요. 그리고 화통하게 수사하고 한번 캤다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윤, 같은 윤씨니까, 그 다음에 윤대진 검찰국장을 이제 소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비자금 그룹 사건, 그 다음에 또 이제 변양준 신정아 사건, 게이트 사건이죠. 이런 것들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상당히 친했다. 심지어 저기 있는 그 윤대진, 거기가 이제 윤우진 형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둘 사이가 무려 9살 차이나 나요. 거의 그리고 가장 큰 형이고 가장 막내거든요. 매우 어려워하는 그런, 형을 어려워하는 사이였어요. 예. 그런데 반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매우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동생이 이거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으로 해줬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느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쨌든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많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선서를 하고 소개를 안 했다라고 계속했다가 나중에 소개를 했다라고 거짓말한 걸 시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선임까지는 자기가 안 해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소개를 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시인까지 했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크게 잘못한 것이고 이 부분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 대윤 윤석열 후보자 그리고 소윤 윤대진 국장의 이 공동체 관계는 청문회장에서도 한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한간에는 차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지키고 차기 서울지방검찰청장이 검사장이 누가 되느냐, 윤대진이냐. 결국은 정치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장악하는. 저런 얘기도 나왔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저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벌써부터 보고서 없이, 그러니까 또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16번째로 또 임명 강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자 어떻게든 강행된다는 게 예고된 수순이었고요. 예. 이 청문회 이전에 이번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벌써 13명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기록을 뛰어넘었죠. 2년 만에. 예. 이 말은 지금 국회가 사실 개혁 입법이나 후반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야당이 청문회에서 어떤 지적을 하든 상관없이 정부 여당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뜻이다. 또 한 번 그렇게 익힐 수밖에 없고 지금 야당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흠집을 내고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국회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위증 문제, 녹취록까지 터져 나오게 되면서 예. 사실 이전에 보게 되면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국무총리 임명됐을 때 위증 문제, 박연차 회장을 2007년에 알았느냐, 2006년에 알았느냐, 그거 잘못 말했다가 사실은 자신 사퇴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만큼 청문회에서의 위증, 거짓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아무 문제 없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 금태섭 의원이 사과하라고 했지만 나머지 다수 의원들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금태섭 의원의 발언을 좀 비판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네, 이 정도로 우리가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 태도가 저는 윤 후보자 검찰총장이 되어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동력 상실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 여당이 이 윤 후보자 임명 이후에 야당과 협치를 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겠다. 겨우 문을 연 국회가 다시 문 닫을 위기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만약에 검사한테 누구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왔을 때 예. 그럴 때 대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검사 자신 자체가 개입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누구 만나봐라. 오히려 자기 만나봐라. 말고 다른 사람 예,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검찰 내부에서는 과연 검찰총장 후보자 결격 사유냐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지까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들 앞에서 그렇죠. 진실만을 얘기하기로 하고 거짓말을 한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분위기로는 윤석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자 관련 논란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